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1%, 그리고 코스닥은 1.56% 하락 마감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좋지 않죠. 지난번 FOMC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아직은 물가 중심으로 금리 정책을 펴야 되고, 따라서 긴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연준 총재들이 나와서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좋지 않은데, 그런 와중에 이번 주말에 잭슨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은 중앙은행장들이 모여가지고, 주요국 중앙은행장들이 모여서 그분들이 현재 경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금리 정책을 이렇게 좀 펴나가는 게 좋겠다, 여러 가지 이렇게 의논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분명히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오전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주요국만 하더라도 굉장히 주요국은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현상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특히는 그 중에서 좀 약한 국가입니다만은 물가 상승률이 79%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또 이렇게 높지만 영국마저도, 스페인마저도 이렇게 10%가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물가가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는 당연히 또 긴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은 또 한동안 또 옆으로 밀려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잭슨홀 미팅에서 모이는 그 중앙은행장들이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어떤 고민이 있냐면은 지금 이렇게 8월이다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이제 올해가 끝나요. 그리고 내년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미국 경제학자들 이 이야기하기를 한 75% 정도는 내년 한 중반쯤 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 기준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고용지표가 괜찮게 나옵니다만은 다른 국가들 보면은 지금 경기 침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중앙은행장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물가를 기필코 잡아야 된다, 여기에 지금 방점을 찍고 있거든요. 근데 자, 이게 어떤 걸 뜻하느냐?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 이 경기 침체가 온단 말은 이건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정말로 약도 없는 참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물가를 계속 이렇게 잡지 못한 상태에서 내년 한 중반까지 정말로 이렇게 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경기 침체가 와버렸어요. 그리고 이 경기 침체가 온다는 이 신호는 미국의 국채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서, 보통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 1년 반, 2년 이 사이에 경기 침체가 왔거든요. 내년 한 중반 정도 되면 한 그 시점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물가를 잡지 못하고 이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면은 정말로 그거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이게 물가를 갖다가 최대한 빨리 이 금리를 이용해서 잡는 게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면은, 물가가 잡힌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오면은 이미 예전의 경험을 통해서 돈을 풀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걸 다 제쳐주고서 경기 침체, 일부 국가들 경기 침체가 있다,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런 우려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미국 경제입니다. 미국이 정말로 이 경기 침체 상황으로 접어들었을 때 정말로 골치 아프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물가를 잡는데 이렇게 주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렇게 물가만 잡고 나게 되면은 그 다음 수순은 당연히 경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면은 짧은 기간에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렸잖아요. 0.75 올리고 또 0.75 올리고, 이번에도 9월 달에 0.75 올린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0.5% 올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단기간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려주면 나중에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을 때는 금리를 좀 낮춰가면서 또 경기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금리를 어떻게 무리하게 좀 올려서라도 물가를 잡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테일은 미국에서 9월 달에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서 그간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나오고 고용 관련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실제 9월 달에 기준금리가 0.75 오를지 0.5가 오를지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그거는 조금 지난 일이고 이번 주 잭슨홀 미팅에서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 뭐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주식 투자하기 참 겁이 나죠. 자, 그런데 멀리 보게 되면은 다 이런 것들은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큰 흐름은 이런 겁니다. 뭐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다가요, 이제 민간에서 돈을 푸는 그 과도기를 지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과정에 이제 큰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변동성이 있는 구간에 우리가 물량을 충분히 모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간혹 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이렇게 오르는, 주가가 오르는 그런 뭐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오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큰 변화 없이 가다가, 아니면 들쑥날쑥 해서 이런 식으로 가든가, 아니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쭉 이렇게 흘러내리든가 이런 식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갑자기 크게 하락하면 또 크게 반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쭉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리다가 오를 때는 그냥 단번에 쑥 올라버립니다. 그냥 쑥 가야 쑥. 그래서 이 한 대부분의 한 8, 90% 정도 기간이 정말로 재미없는 구간이고, 실제 수익 나는 구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이게 그 주식 시장은 돈이 유입되는 게 그냥 시장에서 뭐 우리가 실제로 사고 파는 돈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유입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되어서 회전율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호가창을 보면 이 매도가 있고 이쪽에 매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떤 거냐면은 투자 심리에 의해서 뭐 시가총액이 막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여기서 꼽았어요. 꼽았는데 이 호가창이 위로 쭉쭉 올라가면 그냥 급한 마음에 몇 단계 건너뛰어서 막 시장가로 막 주문을 내버려서 그만큼 이런 호가 공백을 만들어 버리고 주가가 툭툭 급등하게 만듭니다. 이러니까 급등할 때는 그냥 순식간에 급등을 해버리고, 반대로 급락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천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호가 떨어질 때 무섭게 너도 나도 던지기 때문에 쑥쑥 떨어져서 매도가 낮춰서 그냥 시장가로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또 쑥 떨어져 버리고 해서, 이 실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에 호가를 부르는 그 과정에서 이 투자 심리가 이제 개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심리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거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장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큰 변화 없이 이렇게 쭉 흘러갈 때, 이런 때가 물량을 모으기 정말 좋을 때이지, 이 급등하게 되면 옛날 가격이 생각나서 절대 주식을 못 삽니다. 한번 오른 주식 사기 어렵습니다. 설사 그 주식이 지금 10,000원 해요. 어떤 주식이 10,000원을 하는데, 이 주식이 뭐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정말 10만원 간다 생각합시다. 그런데 이 주식이 호가가 좀 올라가지고 단시간에 50% 정도 올라버렸습니다. 15,000원 됐어요. 이 주식이 10만원 갈지라도, 물론 간다, 미래를 알면 그냥 사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하락을 하다가요, 이제 상승 초기입니다. 그런데 10,000원을 봤다 이 말이에요. 지금 15,000원 돼서 50% 올랐어요. 그럼 주식을 못 삽니다. 끝입니다. 다른 것도 찾아요. 이 주식은 물 건너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 뭐 가는 말에 올라타라 뭐 이런 말이 있다 뭐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정말로 이제 이 전문가들이 하는 영역이고,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이 큰 변화 없이 그냥 이렇게 움직일 때,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다가 민간으로 돈을 푸는데 그간 이 시장의 변화가 있고 종목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오랜 기간, 이렇게 90%나 되는 이런 횡보 기간, 아니면 막 하락하는 구간, 이런 구간들이 있어요. 이럴 때 천천히 물량을 좀 더 쉽게 모으는 길이지, 한번 주식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절대 주식을 사지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 좋다 생각하고 빚내지 마세요. 언제 그럴지 모르기 때문에 빚내지는 말고 좋다 생각하고 형편되는 대로 그냥 물량을 모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을 보면은
운송 장비 쪽 수급이 가장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기계, 화학, 철강, 금속, 전기가습 이런 업종도 돈이 들어왔는데 수급이 참 어중간하죠. 좋지 않습니다. 시장이 막 움직일 때는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움직이는 겁니다. 세력들이 전부 다 똘똘 뭉쳐서 딱딱 사는 거는 뭐 다 같이 사고 팔 때는 다 같이 파는 그런 식으로 움직여져야 시장이 좋지. 이런 식으로 어떤 세력 사고 어떤 세력 팔고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좋지 않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물량을 모을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13개 종목이 됩니다. 종목이 좀 많아서 플랜 A를 쭉 통해서 살펴봤더니 아이고 그냥 오늘 세력들이 매수했다 뿐이지 현 시점에서 접근하기는 참 곤란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 현대코퍼레이션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얼마 전에 단기 상승 그러니까 상승 반전 신호가 나타났고 단기간 좀 너무 올랐죠. 지금 현 시점에서 접근하기는 곤란하더라. 그래서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은 그냥 매수한 걸로 그래 생각을 하고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자,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오늘은 한 종목이 이렇게 검색이 됐는데 이 종목도 멀리 보기는 어렵죠. 이제 상승 반전 신호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짧은 구간 상승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좀 위험하죠. 이런 종목은 접근하기 좀 곤란합니다. 좀 쉬는 게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아마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이렇게 큰 행사가 있는데 여기서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할 줄 알고 또 그리고 현재 드러난 여러 가지 어떤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을 볼 때는 분명히 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게 뻔한데 그 주식시장에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 게 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런 큰 이벤트 또 뻔히 예상되던 답안지를 득 보고서 공격적인 베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력들 입장에서는 무서워서 현재 못 건들고 다만 세력들 입장에서 좀 건들 수 있는 부분이 환율입니다. 아직은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좀 더 올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달러를 좀 더 들고 있어도 되겠다. 미국 국채 괜찮겠구나. 채권 괜찮겠구나. 이런 식으로밖에 지금 세력들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환율 시장만 이렇게 조금 움직이고 주식 시장은 과감하게 덤비기가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